안녕하세요. 3팀 매입 제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파인애비뉴 B동을 신한라이프의 사옥으로 만들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한라이프를 임차인으로 구성하여 공시를 해소하며 평균 7.9%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 재구성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사옥인 파인애비뉴 A동과 더불어 쌍둥이 빌딩 형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현하며 10년간의 보유기간 후 높은 매각 차익을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BD의 중심에 위치한 프라임오피스입니다. 2022년 말까지 서울 프라임오피스 신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희소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파인애비뉴 B동은 을지로에 위치한 프라임오피스입니다. 하나시스템, 한솔재지 등 우량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고 뛰어난 접근성과 업무 환경을 갖췄습니다. 을지로 3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드랍오프 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전용률과 낮은 NOC로 타 오피스들에 비해 임차 수요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음 입지를 보시면 금융 메카의 을지로입니다. 다양한 금융사들이 위치해 있는 전통적 금융 중심지입니다. 을지로는 계속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 현황을 보시면 총 7개층의 공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개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구조는 하이김 전문 투자형 부동산 사모펀드 1호를 설립하여 자산을 매입하고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자본 조달 구조를 보시면 보증금을 포함한 선순위 65%, 후순위 75% 대출로 총 4,503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고 에쿼티는 우선주 70%, 보통주 30%로 구성하여 총 1,950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펀드는 사모형 및 폐쇄형이며 투자 기간은 신한의 마스터리스 되는 시점이 4기인 점과 15년의 임대차 기간을 고려하여 총 1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 수익 구조는 우선주의 경우 기본 배당률 100%, 매각차익 배당률 30%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보통주의 경우 신한의 마스터리스를 고려하여 매각차익의 70%만 반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가정사항입니다. LTV는 CBD 권역 내 입지한 프라임 자산인 점을 고려해 비교자산군 LTV 중 최고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실률은 현 입주사들의 계약 만료에 따른 신한라이프의 점진적인 입주로 0%의 공실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률은 통상적인 프라임 오피스의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연 3%의 상승률로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부분은 CBD 내 거래 규모와 거래 시점이 비슷한 자산들의 가산금리를 평균하여 거래 시점 당시의 기준금리와 가산한 2.14%로 설정하였으며 후순위금리 역시 비교자산군들의 후순위금리와 선순위금리 차의 평균을 구하여 위의 선순위에 가산한 4.14%로 설정하였습니다. 렌트프리는 파인 애비뉴보다 신한 엘타워의 임대료가 낮은 부분을 렌트프리 2개월을 설정하여 보완하므로 신한 엘타워에서 파인 애비뉴 B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당위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펀드의 예상 수익률은 앞의 가정들로 계산한 결과 매각 시점 캡 레이트는 2.8%로 산출되었고 매각 가치를 제외한 운용기간 평균 배당 수익률은 7.9%이며 구체적으로 신한의 마스터리스화 되는 시점인 4기와 그 전기의 3기 사이의 높은 배당률 상승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IRR은 우선주 8.28%, 보통주 16.61%로 예상됩니다. 매입가격 분석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약 6,800억 원으로 실제 매입 가격인 6,200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본 건물의 매입 가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예상 가격은 극단적인 개별 공시지가 상승이 있었던 2018년, 19년을 제외한 값들을 평균한 값으로 연 3.84%를 적용하였을 때 예상 매각 가격은 9,037억 원으로 약 2,830억 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분석입니다. 먼저 서울 전체를 보시면 2021년 4분기를 비롯하여 2022년 말까지 예정된 프라임 오피스 신규 공급이 없습니다. 반면 수요 측면을 보시면 2021년 3분기 프라임 오피스 공실 해소 측면에서 적은 평수에서 프라임급으로의 이주, 프라임에서 프라임으로의 이주, 확대 이주가 약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이주 수요가 프라임 오피스에 몰려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CBD 권역을 보아도 공급 측면에서 신규 공급 및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또한 특히 CBD 권역에서 거래 규모 및 건수 대비 높은 거래 면적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운영 전략입니다. 공실 해소 전략으로 저희는 신한 제2사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한라이프는 현재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이 되며 신한라이프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질적 통합 효과는 미미한 상태로 현재 파인애비뉴와 신한엘타워 그리고 오렌지센터 세 곳에서 근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렌지센터와 신한엘타워의 합 면적이 파인애비뉴 B동과 일치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며 또한 하나의 아이덴티티 확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공실 해소 전략으로 신한라이프 제2사옥을 제안합니다. 신한라이프의 확대 계획 또한 이러한 증평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라이프는 자회사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헬스케어의 경우 지난달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신한큐본 설립을 인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라이프는 향후 B2B 제휴 영업을 확대하여 보험 서비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서비스로까지 접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대 마케팅 계획입니다. 저희는 새롭게 태어난 신한라이프에게 신한라이프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물 외관에 사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 사인 설치로 통합사옥 이미지 확립을 할 수 있으며 신한금융지주의 대표적 계열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신한라이프의 의지 또한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리테일로만 구성되어 있는 1층에 쇼룸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 헬스케어의 타겟층은 MZ세대로 1층에 홍보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을지로 2030 유동인구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을 보통주로 투자하게 하여 건물을 사옥화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사옥화한다면 신한은 적은 금액으로 6,200억 원의 건물을 매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매수 협상권을 부여하여 향후 건물을 매입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라이프의 임대 의향서를 반영하여서 현 임차인 만기 도래 이전에 신한라이프의 층 사용을 선 제한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이게 신한라이프의 입주와 사옥화를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및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임차인 신용위험으로는 신한라이프가 입주하게 될 경우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신용위험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실위험의 경우 신한라이프 사옥으로의 전환을 실패하게 될 경우 첫째, 저희는 신한은행 본점 또한 사옥화의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화와 재개발이 불가능한 점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렌지센터에 있는 신한라이프만을 이주시키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들의 재계약을 확장시키고 오렌지 센터에 있는 신한라이프를 이주시킴으로써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팀 파인애비뉴 B동 투자 제안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